강보선의 출발새 아침 4부 시작합니다. 우리 정부가 도입하기로 한 코로나19 백신 1,000만 명분 가운데 첫 75만 명 분량이 다다음 주에 들어오죠. 자, 이철우 국제백신연구소 연구원 전화로 연결해서 이 내용 좀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그 식품약품안전처가 그 최종 점검위원회 열지 않습니까? 오전에 열죠?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오후에는 이게 결과가 나올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식약처 최종 효과는 이제 3번의 전문가 자문을 거치게 되어 있는데 예. 앞서 이제 2번의 회의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은 이제 상이할 수 있는 이제 그 결론을 내었기 때문에 예. 이번 3번째 회의에서 이제 백신의 이제 65세 이상 고령자에게서의 접종 여부를 아마 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예. 그렇게 된다면은 결국 이제 접종은 질병관리청 이제 주관하기 때문에 예. 이제 실제 접종에 대한 공고는 이제 질병관리청에서 빠르게 또 심의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오늘 이게 이제 허가하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65세 이상 고령층 어떻게 할 건지 이게 좀 관심거리입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1차 전문가 회의에서는 고령자 수가 좀 적다는 이유만으로는 좀 배제할 수 없다. 2차에서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데 일단은 효과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충분한 근거가 좀 부족하다는 의미였기 때문에 예. 좀 더 자료를 검토하고 추가적인 면역완성 자료를 좀 활용하여서 예. 이런 부족한 자료들을 조금 대체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뭐 허가는 날 가능성은 높고요. 그렇죠? 오늘 아무래도 오후에 한 2시 반에 네. 발표하는 거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고령층한테도 이제 뭐 할 건지 말 건지는 그거가 좀 어떻게 될까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보니까 그 가능성도 좀 높긴 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저 개인적으로는 면역완성 자료를 토대로 아마 네네. 그리고 실제 65세 이상에서도 예. 충분한 안전성이 검증되었기 때문에 예. 아마 그런 쪽으로 방향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허가가 나면은 이제 26일부터 이제 접종 시작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네, 아마 26일부터 이제 요양시설이나 병원의 입원자 그리고 종사자 등을 우선적으로 접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예. 자, 근데 이제 자꾸 특히 해외 외신을 통해서 들어온 소식들을 보면 이게 이제 어떤 나라들에서는 이제 고령층 접종은 일단 안 하고 이 백신에 대해서요. 그리고 뭐 또 시민들이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아예 뭐 안 맞겠다 이런 사람도 있고 좀 불안들이 좀 나타납니다. 뭐 설문조사에서 보니까 70% 정도가 백신 접종 아예 미루겠다 이렇게 답한 사람도 있었고요. 이런 상황이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결국 집단 면역 형성에 필요한 이 70% 접종률 달성에 있어서 결국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예방 접종에 대한 어떤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겠습니다. 예. 앞서 유사한 설문조사가 많았지만 결국엔 백신을 무조건 접종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거부하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드물었고 결국 접종은 이제 안전성 검증을 뒤에 받겠다 이런 식으로 좀 접종을 망설이시는 분들이 사실 대부분이었습니다. 예. 즉 사실 좀 다르게 생각하자면 결국 접종을 받는 방향으로 이제 이분들을 이끌어낼 필요성이 있겠고 예. 결국 식약처의 이런 3중 검증 시스템이나 질병관리청의 이상 반응 대응이나 피해 보상 체계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런 불안감을 좀 낮추고 접종률을 높이고자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실제 예방 접종이 시작되면 또 이런 부분들도 좀 자연스럽게 좋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러시아 백신이 좀 요즘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보니까 러시아산 백신이 국제 유명 학술지에도 실리고 그러면서 신뢰성이 좀 입증됐다 이런 평가가 나오니까 우리 정부도 좀 도입 검토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러시아 백신도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와 유사한 이제 기술을 적용한 백신인데 이제 정부에서 이제 결국 발표하기로는 이제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는 제조사들의 백신을 위주로 이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하였고 이제 러시아 백신 같은 경우에도 유명한 국제 학술지에 이제 92% 효능을 보고하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이제 부분은 좀 해소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결국에는 이제 이 백신도 결국 유럽에서 승인을 받고 그리고 WHO 긴급 사용 승인이나 이런 승인을 받는다면은 충분히 국내에서도 도입 현재로 봤을 때도 도입을 위한 검토를 하기엔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고 이런 승인이 타국가에서 승인도 이어진다면 국내 도입도 충분히 가능할 수는 있겠습니다. 자, 중국 백신도 지금 얘기가 많습니다.
중국 백신 안전성은 어떻게 지금 들으셨습니까? 뭐 중국도 다수의 백신들을 개발을 하고는 있는데 이게 뚜렷하게 뭐 안전성에 관련된 뭐 이슈들이 막 불거지진 않았지만 결국엔 뭐 여러 나라에서 한 임상시험의 효능들이 좀 매우 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예. 일부는 좀 긍정적인 결과도 있지만 아무래도 좀 공개된 정보가 좀 상대적으로 이제 타 제조사들의 백신들에 비해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 효능 그리고 안전성 부분에서 있어서는 좀 더 지켜볼 필요성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백신 도입 시기라든지 또 아까 우리가 봤던 백신의 그 안전성을 좀 이게 파악하면서 좀 나중에 맞겠다 이런 분들 계시고 그래서 어떤 접종의 속도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우리 한국에서의 어떤 집단 면역 언제 생길 것인가 이건 뭐 궁금해하는 분들이 좀 많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일단 뭐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결국 70% 접종률을 달성하는 걸 11월로 목표를 하고 있는데 예. 사실상 뭐 접종이 불가능한 뭐 소아나 청소년 인구를 현재 좀 빼고 나면은 예. 사실 접종이 가능하신 분들은 좀 최대한 접종을 받는 것이 집단 면역 형성에 이제 가장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백신마다 좀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대한 효능이 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국내 도입이 예정된 백신들 모두에서 사실 예방 효과 외에도 이제 백신이 주는 이제 2차적인 이득, 즉 중증의 코로나 감염으로 이제를 진행하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는 매우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백신 중에서는 또 처음으로 코로나19의 감염증뿐만이 아니라 감염의 전파를 또 3분의 2가량 억제한다는 결과도 있어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백신 예방 효능은 조금 다르지만 그 중증의 코로나19 예방하는 데 있어서의 효과는 매우 우수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접종을 받는 것을 현재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철우 국제백신연구소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